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헌법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를 국민 이름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성매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단체들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 합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성매매 처벌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꼭 합헌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매매 합법화는 한국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도덕을 붕괴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하여 성매매는 명백히 공의에 어긋난 죄악이므로 법에 의해서 억제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결국 동물적인 사회로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의 일부 국가들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한다고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서구의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둘째, 성매매 합법화는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인간의 성은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은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성매매 합법화는 고귀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적 가치를 훼손합니다. 대중문화에 의한 성상품화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 성상품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킵니다. 한국은 접대부를 고용한 율락업소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성매매 합법화는 율락업소가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더욱 타락시키고 간통의 만연, 미혼모와 사생아의 증가, 근친상간, 이혼에 의한 가정 파괴, 가정 붕괴에 따른 청소년 범죄 증가 등의 사회병리 현상을 증가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불행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인신매매도 증가시킵니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 합법화 결정을 한 후에 성매매 여성이 2006년 15만 명에서 2010년 45만 명으로 늘었고 2010년 성매매 시장 규모는 약 14억 유로, 약 1조 8천억 원이라 합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도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1999년 성판매를 합법화한 후에 젊은 여성의 성매매 경험 비율이 2006년 0.1%에서 2012년 0.8% 증가했고 2012년 한 해 동안만 2만 명의 학생이 성매매를 했습니다. 독일의 유력지 슈피겔도 성매매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로 업소에 대한 감독이 줄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악셀 드레어 교수는 150개 국가를 조사하며 성매매 합법화 국가들에서 인신매매 범죄 수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성매매 합법화를 하기 위한 핑계이며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율락업소 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다섯째,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은 동의하에 이루어져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됩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였을 때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합법화는 어린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허용함으로써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미혼모, 사생아 등의 증가를 당연히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째,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유혹을 받게 만듭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수입은 일반적인 셀러리맨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성매매가 합법적인 고소득 직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부인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등록비, 자녀의 학비, 생계비, 용돈을 벌려고 성매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곱째, 성매매 합법화 하더라도 주택가에 스며들어온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택가에 들어온 변태업소를 줄이기 위하여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정식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세금의 피를 위하여 음성적 성매매 업소는 늘어만 갈 것입니다. 오히려 성매매 업소들이 더 과감하고 뻔뻔하게 주택가 속으로 파고들며 여성의 벗은 사진으로 전단지를 길거리에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풍선 효과를 줄이려면 성매매를 더 적극적으로 규제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성매매 자체가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화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성매매뿐 아니라 살인, 강도 등의 대부분의 죄악은 법으로 처벌하더라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근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합법화를 해야만 한다면 살인, 강도 등도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벌법으로 죄악을 근절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죄악을 억제하며 선악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당연히 제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매매 합법화는 한국 사회의 윤리도덕을 붕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켜 향락산업을 번창하게 하며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유혹을 그대로 받게 만듭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은 반드시 내려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헌법재판소장님 및 재판관들께서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야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저희 단체들의 의견을 참작하시고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서 꼭 합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군생활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었던 사람입니다. 군인들이 만약에 성매매 합법화 되면 표가 나와서 제일 먼저 사창가로 달려갈 것입니다. 눈에 안 보도 눈에 선한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들들이 군에 갔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드시 성매매 합법화는 방지되어야 합니다. 또 저는 이보다 더 앞서 딸 셋은 애비의 입장으로서 진정 헌법재판관님과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분명히 반대되어야 합니다. 간통 합법화에 이어 매춘의 합법화로 이어진다면 가정주부의 탈선을 부추기며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동성애 합법화로 가는 중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노동의 비범자를 주장하는 논리로 성매매 업주를 정상적 직업으로 인정하며 여성을 성노동자로 인식하게 하는 판결이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사적 오점이 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장선
청소년 성범죄 1300여 건 가운데 13세 미만이 220건, 13세 16세까지 531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실태에 성매매 합법화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에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작년 통계의 여가부 통계에 의하면 가출 학생 중 남학생은 15.4%가 파트너 알바를 하고 여학생은 19.6%를 매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님들, 이런데도 매춘을 합법화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매춘을 합법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합법화의 논리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개인의 인권이 아닌 다수의 공통적 행복을 무시한 억지 주장에 이래 진심으로 우리는 국민과 헌법재판관님께 호소를 드립니다. 진정한 역사적 오점이 되지 않도록 바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2월 초순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때 12월 달에 발표된 걸 알고 국민의 뜻을 올바로 좀 알아주십사 하고 했는데, 감사한 것은 연기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연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이 성매매 합법화를 정치는 비범죄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매매 비범죄화. 이거를 성매매 특별법을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성매매 합법화죠. 라는 것을 우리가 막았습니다. 일차적으로 23일날 막았고, 한 달간 더 고민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재판소 우리 재판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의 핵심적인 것 하나는, 제발 그때도 말했지만 청소년들을 고려해달라. 제가 그 참고인과 또 여러 사람들의 그 목록을 다 봤습니다. 재판 목록을 다 봤는데 청소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왜 청소년이 중요하느냐? 우리나라 법제상 청소년의 성자기결정권은 13세부터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월 달이가 11월에 있었던 40대 남성과 13세, 15세 여성과 어떤 성범죄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13세, 14세, 15세도 자기네 성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그 여학생이 그 40대 남성에게 보낸 카톡과 문자 내용을 보니까 얘는 자발적으로 그 어른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40대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여러 판례와 전례를 보더라도 13세 성적 자기결정권을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성매매 합법화가 된다면 몇 살 때부터 성매매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13살부터 중학교 3학년 1학년부터 아빠 저 알바 갔다 올게요, 뭐 어디 가는데 그거는 묻지 마세요 하면서 버젓이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 성매매 문구를 붙여도 막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정화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하는데 이런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다는 말이,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대법원이나 법원 쪽에서 관여할 바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런 거 결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국민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 법관님들, 튀는 법과 법률 판례함으로써 본인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는데 오명을 쓰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단체 인권을 말하는 여성인권 단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매매 합법화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 미스코리아 왜 반대했습니까? 성을 팔지 말라. 성은 돈의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미스코리아도 팔지 않는 게 여성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돈을 주고 사는 이 성매매야말로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현재 재판소에서는 어머님이 관계로 소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요즘 줄여주세요. 데시벨을 줄여주시는데, 예. 그러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직접적인 방법이야말로 성을 사고 파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님들, 유럽의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성매매 합법화해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편해졌습니까? 편하지 않았습니다. 인신매매가 더 늘고 성매매 종사하는 인원들이 더 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안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매매를 합법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지만 성을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당사자인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이나 엄마 아빠들의 그런 책임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지난 2월 3월에 있었던 간통차폭 같은 그런 잘못된 판례를 남겨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길로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님,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님, 이진성 재판관님, 김창종 재판관님, 안창호 재판관님, 강일혼 재판관님, 서기석 재판관님, 조용호 재판관님, 김이수 재판관님, 여러분 9분의 재판관님은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7천만 민족의 생명과 관련됐고 가정과 관련됐고 이 나라 민족의 미래의 운명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안팎의 시련과 외부의 압박이 있을지언정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법 가치를 부디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매매 처벌법은 합법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법 위헌제청을 기각하여 주십시오. 위헌제청 기각하라!